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구병화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소화기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화기관과 소화효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폐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에너지, 물질 교환, 그리고 우리 몸에 노폐물이 어떻게 생기고 노폐물은 어떻게 버려지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 후 소화하고 흡수한 뒤 어떻게 우리 몸이 돌아가고, 또 폐에서 흡수한 산소, 조직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버려지고 얻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과정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보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는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화살표로 노폐물이 혈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로 영양소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들은 우리 조직에 있는 세포다 라고 해서 조직세포, 세포입니다. 결국 우리 몸 세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혈관에서 적혈구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혈관이 운반시켜주는 게 또 있죠. 산소. 그리고 우리 조직세포에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혈관에 태워 보냅니다. 우리는 세포가 있고 심장이 있고 소화계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소화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 양분을 심장에 보내게 되고,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영양분을 보내게 되고요. 또 우리 호흡계를 통해서 제공받은 산소 역시 심장에서 세포로 뿌려지게 되고요. 반대로 호흡계로 CO2를 전해주면서 우리는 혈관을 통해서 양분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게 되고,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서 양분을 전달하고 산소를 전달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걸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의 통합적 조절 과정을 모두 이해한 것과 같아요. 단지 지금 우리가 좀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 소화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야 하고, 호흡계 기관과 어떻게 확산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심장에서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걸 대설계에서 다루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조절되고 있네 라는 걸 이해하고, 그 순간 우리 이 파트는 거의 끝이 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도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고요. 이것은 우리 조직세포와 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 폐를 한번 확대해 봅시다. 폐에 있는 세포, 폐를 이루는 세포, 폐에 있는 주머니처럼 작은 세포라고 해서 우리 폐에 있는 이런 세포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폐포 라고 불러요. 주머니 포자, 폐자. 그리고 이 폐포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폐로 산소가 폐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바깥의 산소가 바깥의 산소가 폐로 온 것이고 이 폐포라는 주머니 속에 공기들이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높은 농도의 산소가 우리 바깥 세상의 대기의 산소의 농도는 몇 퍼센트야? 20%나 된단 말이야. CO2는 0.02%입니다. CO2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을 타고 오는 혈액에는, 적혈구에는 우리 몸에서 버리는 이산화탄소를 다 축적해서 온단 말이에요. 0.02%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이동하게 되고, 바깥에서 들어온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는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에너지가 드나요? 안 드나요? 에너지가 필요 없어. 왜?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 농도가 높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농도에 더 낮은 농도로 뭔가 물질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높은 농도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이때는 어때? 에너지가 들겠지. 우리는 3학년 또는 2학년 나중 후반에 배울 텐데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억지로 농도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 이때 우리는 이런 수송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 수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자. 아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 확산, 반대로 저농도에서 오히려 더 고농도인 부분으로 물질이 이동하면 그것은 능동수송이구나. 능동수송이구나를 알아주십시오. 이것도 이쪽이 산소가 고농도고 이쪽이 산소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폐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OX라고 하면 X라고 답해야 한다고. 왜? 확산이기 때문에. 또 조직세포에서 우리 조직세포는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뭐가 생겨? CO2 생기고 물이 생기잖아. 열도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에는 혈액에서 방금 공급받은 혈액에서 지금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혈액은 지금 산소의 농도가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포들은 세포호흡을 하면서 CO2의 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산소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 산소의 농도는 낮겠지. 그래서 혈액의 산소가 더 고농도, 조직의 산소 농도가 저농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확산. 반대로 조직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확산. 그래서 조직과 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이 교환도 우리는 확산, 자연스러운 현상, 에너지가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폐에서 조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가셔야 하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탄수화물은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노폐물로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노폐물로 나오고 에너지는 60% 정도는 뭐가 된다고 했죠? 열, 에너지.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몸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했죠.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또 지방을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똑같이 열 에너지와 ATP로 에너지가 나오고 똑같이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노폐물이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의 구성원소가 뭐였어 얘들아? 탄소, 수소, 산소, 질소였잖아.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고 나면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이 질소 때문에 질소 노폐물이 나와. 대표적인 질소 노폐물이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면 세포호흡하고 나면 나와.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단백질만 섭취하면 어떻게 돼? 몸에 암모니아 농도 계속 높아져서 통풍 오고 막 다쳐. 우리 고기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칼로리 소모를 제대로 하더라도 계속해서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이 몸에 축적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우리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이런 거 먹는 거 봤죠?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서 에너지를 유지해줘야 돼. 단백질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노폐물을 소비할 수 없어. 또 똑같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물,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 암모니아까지 이렇게 계속 노폐물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용하고 나면 찌꺼기,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이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버리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버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배설이라고 해요. 내 몸에서 대사 이후에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 그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 지방도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기고 그리고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몸 밖으로 버려질 수 있죠. 물은 피부에서 땀으로 버려질 수 있죠. 또 물은 콩팥에서 오줌으로 버려질 수 있답니다. 선생님, 물이 폐에서 버려져요? 우리 호흡하면 어때? 해볼래?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습기가 차죠. 우리 호흡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이 날아갑니다. 단백질의 경우도 똑같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노폐물을 버려줘야 돼. 그런데 암모니아는 얘들아 독성이 강해. 암모니아는 수용성에다 굉장히 우리 몸에 잘 스며들고 세포를 파괴하기에 딱이야. pH도 많이 변화시키고 독성 물질이란 말이야. 작년에 선생님을 통해서 암모니아 냄새를 맡아본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오줌이랑 섞어서 버리면 우리의 요도나 이런 게 전부 다 손상이 갈 수 있죠. 그래서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돼. 그럼 여러분, 간은 어느 기관인가요? 배설기관이야? 아니야. 지금 얘는 몸 밖에 버리는 작용이랑 관련이 없어. 그냥 단지
물질을 변화시켜줬잖아요. 간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소화기관에서 쓸개즙을 만드는 데 배웠지. 그지? 굳이 따지면 간은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면 소화기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간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서 암모니아라는 것을 요소로 전환시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독성, 암모니아보다는 요소가 독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콩팥으로 가고 피부로 가서 땀과 오줌의 형태로 배설될 수 있습니다. 쉽죠? 뭐가 중요하다고? 요거. 요소는 어디에서? 간에서 만들어져.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 아시겠죠? 이 그림을 왜 가져왔을까?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몸의 배설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우리가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배설계의 형태나 자세한 것은 묻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갑시다. 아시겠죠? 똑똑해져보자. 우리 콩팥. 콩팥은 이름이 왜 콩팥이라고 했지? 콩 모양의 팥색깔 기관이다. 진짜로 이름이 그래서 콩팥이야. 우리 한문으로 쓰면 콩팥은 신장입니다.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야. 여기 뒤쪽쯤에 이렇게 우리 몸의 뒤쪽쯤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이고 대표적인 배설기관. 이 신장에 이렇게 콩팥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우리 신장은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봤을 때 안쪽과 바깥쪽의 성질이랄까? 잘라보면 색깔이 조금 달라. 그래서 우리 이거는 신장의 겉질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을 속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외국어 배우고 있는 거니까 처음 듣는 얘기 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익숙해지자. 이 부분을 도려내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어떤 관이 있어. 이 관은 결국 나중에 우리 요도까지 연결되는 어떠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혈관은 혈관인데 굉장히 뭉쳐가지고 뱀처럼 꼬여서 구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인데 뭉쳐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구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주머니처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우먼 또는 보먼이라고도 합니다. 보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보먼 주머니. 혈관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봐봐. 지금 사구체에 있는 모세혈관이야. 혈관들에 어떤 게 보여?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지. 이 구멍은 혈구, 적혈구나 백혈구가 통과될 만큼 두꺼운 그런 건 아니야. 피 색깔이 왜 빨개? 적혈구 때문이잖아. 근데 적혈구와 백혈구 같은 큰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작은 구멍으로 뭐가 빠져나가냐면
혈장의 성분들이 빠져나갑니다. 단백질 말고. 단백질은 커서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 그래서 우리 몸에 물 성분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해요. 너무 어렵니? 봐봐요. 우리 풍선이 있어. 풍선에 소금 1% 농도의 1% NaCl을 녹인 소금물이라고 하자. 여기에는 1%의 소금물이 담겨 있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뿡 뚫어서 물을 이렇게 나오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물의 농도를 재면 몇 퍼센트 소금물일까? 똑같아.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 소금물이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혈액에는 포도당이 녹아있죠. 포도당이 보통 1%일 겁니다. 1%의 포도당이 녹아있으면 여기에서 혈구는 못 빠져나온다고 했지. 그치? 혈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흰색 국물이 있단 말이야. 흰색 국물이 여기로 빠져나와. 그럼 이 국물에서 포도당 농도를 쟀을 때 몇 퍼센트일까? 1%겠지. 1%겠지. 근데 우리 이 포도당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 먹이를 찾아가서 먹이를 잡아서 소화효소로 분해시켜서 흡수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혈액에 있는 이 1%의 포도당을 버린다고? 미친 짓이지. 절대 안 보여.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1%의 포도당은 다시 혈관 가까운 데를 지나가면서 흡수돼. 다시 흡수돼. 이 과정. 이 과정. 알아두십시오. 다시 설명하면 혈관에서 혈액은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구는 건더기 성분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혈구고, 혈장은 말 그대로 국물이에요. 국물. 흰색 국물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지만 혈구들은 두꺼워서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와. 그래서 국물만 빠져나와. 이 노란색, 흰색, 노란색 이 국물. 근데 여기에는 포도당 같은 것도 녹아 있으니까 어디서 재흡수해 준다고? 저쪽 뒤쪽에서 재흡수해 줘. 선생님이 학창시절에는 이 오줌의 경로를 외웠었단 말이야. 맨날 헷갈려서 선생님이 잘 못 외우거든. 그래서 특히나 안 외워지는 것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우십시오. 왜냐면 언어라고 봐도 되거든. 우리 용어잖아. 용어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이걸 읽을 줄 알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봐. 여름에 여러분 동네에 가면 수박을 가득 실은 트럭이 오지 않나요? 수박 아저씨가 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수박 파는 아저씨가 와보래. 갔더니 어이 수박 한번 먹어봐요. 그래서 아유 안 먹을, 저 안 살 거예요 해도 아이 먹어만 보고 가 이러길래 목도 마르고 하니까 아저씨가 준 수박을 먹었어. 근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셨어. 수박이 뭐 어떻게 덜 익어야 신맛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셨어. 그래서 안 살래요 했는데 아저씨 계속 강요하는 거야. 아유 학생 한 개 먹었는데 하나 사가라 이러면서 강매하려고 하는 거야. 난 싫어서 안 살 거예요 하다가 옆에 있는 수박을 떨어뜨렸단 말이야. 수박이 빡 깨졌어. 얘도 역시나 보니까 새빨갛게 익은 예쁜 수박이 아니라 딱 봐도 신 수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명확히
물론 아저씨가 강매했지만 내가 혼자서 쇼하다가 이렇게 안 먹을 거라고 난리치다가 깼단 말이야. 이런 수박 사야 돼 말아야 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가 깨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고 봐야 돼, 그지?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고 보자. 사고 보세. 신수박. 이렇게 신수박을 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오줌의 이동 경로. 선생님이 정말 못 외우던. 사실 선생님이 암기를 못하는 건 게을러서야. 수백 번 보면 그게 안 외워지겠니? 근데 선생님은 한두 번만에 학습을 끝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하면 사구체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먼 주머니로, 그 다음 세뇨관으로 이동하고 신뇨관으로 이동, 그 다음 수뇨관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방광으로 이동. 그래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사구, 보세, 신, 수, 방. 이렇게 하면 오줌의 이동 경로를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려고 트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콩팥에 대해서 봤습니다. 콩팥에 대해서 부분적인 깊은 내용까지 봤는데, 콩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콩팥에서 여과가 일어나 안 일어나? 사구체와 오먼 주머니에서 여과가 일어나. 봐, 여기 딱 봐도 오먼 주머니랑 사구체는 어때? 세트 메뉴 같잖아. 분리되기 힘든 하나의 세트 메뉴 같잖아.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린 오먼 주머니에서 세뇨관, 신뇨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혈관이 지나가는 이 사구체 부분, 이거의 하나의 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장의 한 작은 기능의 단위다 라고 해서 신단위, 영어로 네프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프론은 사구체와 오먼 주머니들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콩팥에는 네프론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콩팥에선 여과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콩팥에선 재흡수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어렵지만 조금만 더 하자. 우리 상위권을 위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먼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선생님 이렇게 그리지만 저렇게 생긴 거야. 여기서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포도당 같은 게 재흡수된다고 했잖아. 그래, 여기서 나온 국물이니까 여기에도 1% 포도당이 있다고 치자. 글씨가 왜 이래? 그러면 여기에는 몇 퍼센트 포도당이 있어? 1%의 포도당입니다. 이때 1%의 포도당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 여기에서 포도당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의 농도가 어떨까? 더 높아지겠죠. 아까 우리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확산이라는 현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포도당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혈관 쪽의 포도당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여기는 점점 낮아지겠지. 이때는 우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이때는 우리 에너지 쓸까 안 쓸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흡수를 할 때는 에너지가 사용된다라는 걸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왜 보고 계십니까?